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경찰직 사전조사서 작성 요령에 관한 영상인데, 제가 이제 경찰 사전조사서의 역할과 의미,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사실은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한 두세 개 될 것 같은데, 그 이미 올려드린 거를 먼저 꼭 보십시오. 알겠죠?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오늘은 성격 및 역할은 이전에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원가에서는 경찰 사전조사서 좋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필기 과목 선생님 중에서도 뭐 사전조사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찰직은 필기 시험 대신에 구술이 대처되죠. 그래서 구술 시험 때 직무 지식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게 정성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너는 누군데 이거거든요. 너는 누구고 네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잘 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전 진단 도구가 필요해요. 사전 진단 도구. 사전 진단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전 진단 도구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사전 조사서예요.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거예요.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통해서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다음에 친교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관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 다음에 인적성을 통해 가지고 수치화된 이 사람의 이건 제가 그랬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력 필기 하는 날 가서 이제 적는 사전 조사서예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경찰직은 원래 자기소개서로 했었죠. 자기소개서. 요거를 이제 제출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니까 비전문적인 그 학원 강사들이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면접 학원에가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에서 이 사전조사서를 붕어빵처럼 틀에 맞춰가지고 작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변해. 그리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대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 공무원 쪽뿐만 아니라 기업체 쪽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교육 시장에 있어도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사기꾼들이 사기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기소개서라는 건 내가 어떤 성장 배경상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하에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지를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피를 해주냐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유의사항과 그 다음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성은 잡아줄 수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경찰 필기학원에서 하는 면접관, 저도 예전에 총괄을 했지만, 50명, 100명, 200명 모아놓고 결국은 붕어빵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 고시학원가 쪽에 뭐 나만의 답변을 만들게 해준다. 그게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상 그 표현을 제일 먼저 썼어요. 제가 고시학원가 쪽에서 총괄할 때. 그래서 이제 밀착 고침막 개념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100명, 200명 모아놓고 어떻게 나만의 답변을 만들게 도와주냐고요. 저는 1대1 코칭 하는데도 한 2, 3회차까지 그 대상자분들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가치 철학이 파악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100명, 200명 모아놓고 나만의 답변을 만들고 나만의 어떤 개성적인 뭔가가 들어가게 해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합격 수위가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만의 답변이라고 한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경찰 필기학원의 면접반에서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곳을 꽤 알거든요. 부산, 그 다음에 노량진.
근데 그쪽에 다니다가 계속 떨어져서 저한테 1대1 코칭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안다고. 대본의 특색이 있어요. 진짜로. 부산 같은 경우에 모 스피치하고 그 다음에 모 면접 땡땡 면접학원 이래가지고 그 경찰 필기학원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들 거기 선생님들이 가르친 곳 이제는 제가 전국 각지에서 1대1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디 면접학원 다닌 거 아니냐고 대번에 그래요. 제가 답변을 보면 전부 다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해결성. 그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가 면접이든 사전조사서든 틀에 박힌 붕어빵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100명, 200명 다니는 데 가면 선생님이 필기 시험 준비하듯이 주입식으로 가르치거든.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감점 요인이에요. 사실관계만 길게 작성하는 거예요. 길게. 인식 계기점, 그때 느낀 감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코칭 해보면 면접 코칭 받아보면 대본이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그 부산의 대표적인 학원들, 요량진의 대표적인 학원들, 전남 이제 전북 전남청 준비하는 그쪽 전라도 쪽, 그 다음에 대구 쪽, 경상북도, 강원도까지 도시별로 제가 이제 코칭을 해보면 딱 그 학원 수험생들 출신인 게 표가 나요. 전부 다 틀이 있다니까요. 틀이 없으면 100명, 200명을 못 쳐내요. 뭐 그거를 30명, 50명 단위로 분반을 만든다 하면 그건 그거대로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비전문가들이 투입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붕어빵 틀을 갖추는 그런 100명, 200명, 500명, 600명 모아놓은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필기 성적이 계속 고득점이야. 체력도 고득점이야. 그리고 뭐 별다른 문제도 없어. 근데 나는 무난하게 준비하고 싶어. 그러면 가도 돼요. 네. 그 이제 복골복이지. 그래서 이제 이 틀에 감점을 당해도 내가 워낙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위치가 학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다 같이 틀에 박힌 답변하니까 감점 요인 폭을 많이 못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작동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구성원리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 속에서가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필기 촬영할 때 사전조사서 질문 몇 개 주고 작성하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아까 사전진단도구는 여러분들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예 모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할은 뭐다? 면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적성도 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거 자체가 점수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경찰 현직 면접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거는 그냥 단순 참고 자료예요. 그러면 사전조사서가 선생님 안 중요합니까? 면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사전조사서가 그나마 비중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는. 왜 그런 역할을 하냐면 이제 사전조사서의 답변의 내용을 보고 면접관이 면접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현직자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면접관 집체 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가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공공기관 쪽에 쫙 투입을 할 때 저희 같은 NCS 이제 기반 이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게 전부 다 생략됐어요. 진짜 이거는 세금 낭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많은 대학의 전문 관련 분야 교수님들이 투입돼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세스예요.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운영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직 면접관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담 부서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면접관 교육도 안 받고 무작위로 투입돼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라면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질의응답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 경찰직 쪽이 약간 묘한 게, 경찰은 업무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좀 수사 쪽에 이렇게 좀 경력이 있는 면접관 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해요. 그 과정들이 조금 약간 묘해요, 진짜 보면.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막 필기 체력 합산해서 환산 점수가 4점이나 5점이 뒤처지는데 1, 2점은 뭐 흔하고 뒤처진 경우. 근데 4, 5점이 뒤집은 케이스가 꽤 많아요. 꽤 엄청나게 많죠. 저희 경찰 1기생들은 그때 막 학원 가서 놀랬죠. 저는 다 취합을 해서. 그때 30%만 안정권이고 70%는 점수대가 크게는 환산 점수가 6점까지도 벌어졌어요. 체력이 29점. 남자, 남경인데 필기는 꼴찌고. 근데 뒤집었어요. 1기 때, 2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게, 경찰 면접관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는데 또 희한하게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된 현직자분들이 직업 특성상 또 그런 거를 잘 가려내요. 막 이렇게 꾸며내거나 부풀리거나 아니면 이런 막 대형 학원에서 틀에 박힌 형태로 이제 면접 답변하는 친구들을 잘 걸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걸려지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인천 여경 같은 경우에 그분은 두 분은, 한 명은 4점을 뒤집은 거고 한 명은 안정권인데 그때 이제 다 쟁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딱 합격했어요. 그때. 뭐 어쨌든 그래서 경찰 면접관들이 희한하게 전담 부서도 없고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빈도가 다른 분야보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면접을 주관하면서 이제 각 직렬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퀄리티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그러면 선생님 별로 안 중요하면 대충 적고 나와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성실히 작성하셔야 돼요. 면접관도 사람인데 질문이 하나 또는 두 개 적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면지에 질문 한 두 개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두세 줄 쬐끔 적고 나왔어. 그럼 이거 좋게 보일까요?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사전조사서부터 인상이 안 좋게 딱 선입견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요령은 구성 원리에 맞게끔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면접 답변 구성 원리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유튜브에는 오픈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찰직은 필기 끝나자마자 바로 면접 코칭 받아라고. 어차피 체력 시험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면접 코칭을 받으면 1, 2단계 때 인성 파트 부분에서 면접 답변 요령의 구성 원리와 답변 요령에 대해서 배우면 사전조사서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면접 답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구성 원리에 맞게끔 답변할 수 있다고. 경험 질문 답변, 뭐 예전에 대학 때 동아리 활동 때 갈등이 있었다면 그때 본인이 어떤 역할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만약에 경험 질문에 관한 답변들이라면 여기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문제 해결 양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문적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어라. 그래야 면접관이 사실인 줄 안다. 이래요. 사기꾼들도 말 지어낼 때 사실관계 엄청 그럴듯하게 지어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에요. 경험 면접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어떠한 행동 둔거점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해결하는지 그 양상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답변에 들어가요. 요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얘기해 본들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체력 전에 면접 코칭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1대1 코칭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면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실성 부분은 바로 면접관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질문 딱 주어졌는데 한두 줄 적고 이렇게 막 찔끔 그것도 글씨도 작게 적었어. 그리고 여기 다 공란이야. 이게 좋게 안 보여요. 차라리 그냥 목차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면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시사 주제가 나왔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랬는데 민식이법을 모르면 그냥 못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 필기준비생들이 평상시에 면접 답변을 위한 시사 이슈를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의 유료 멤버십에 형통할 멤버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필기 준비하면서 그거 그냥 짬짬이 보라고 쉬는 시간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전조사서 때 시사 이슈 질문 나왔는데 내가 그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아예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몇몇 청에서 그 당시 때 가장 최근에 되는 이슈화됐던 시사 질문을 던졌는데 필기 준비만 한다고 아예 뉴스를 안 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못 적었어요, 제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불이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안다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지면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봤을 때 한눈에 핵심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끔 적어야 돼요. 그리고 뭐 경험 답변이나 상황 답변들은 다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이야기니까. 근데 그거를 빽빽하게 문단을 띄어쓰기나 문단도 안 만들고 빽빽하게 적어버리면 면접관이 그거 읽다가 지쳐요. 짜증도 나고. 네,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가독성이 좋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문단도 다르게 하고 한 줄씩 띄우고 있죠. 그렇게 가독성 있게 작성하셔야 돼요. 가독성이 좋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안에 말을 자기가 뭔가 어필하고 싶은 걸 어필하고 싶다고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내 자랑거리를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내용의 전체 흐름의 개연성이 깨지기 시작해요. 통일성도 깨지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면접관이 딱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논리 능력이나 뭐 분석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영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가독성 있게 내용에 따라서 문단도 한 줄씩 띄우고 해서 지면 전체를 잘 활용해야 돼요. 빡빡하게 모아서 적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한 질문이 선생님 경험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죠? 뭐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오 이랬는데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어. 살면서 모욕감 자체를 느껴본 적이 잘 없어. 그때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상황 설정 질문으로 바꾸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그런 경험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을 상황 설정으로 바꾸어서 상황 답변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상황 설정 질문이나 경험 질문 답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작성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시사 이슈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면 아예 작성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체력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MBC 100분 저희 코칭 수강생들한테 그러거든요. MBC 100분 토론 같은 TV 토론 프로그램을 역순으로 많이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볍게 막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매주 가장 중요한 시사 이슈들을 패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막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거를 내가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작성하기 전에 뉴스도 꼼꼼히 잘 챙겨보고 그 다음에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이 제일 무난해요. 예전에 제가 썰전을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썰전이 좀 빠르게 핵심적인 걸 많이 짚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썰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다시. 그래서 이제 TV 토론 프로그램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역순으로 많이. 그러면 혹시나 시사 이슈 질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상황 설정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설정 질문은 이게 면접 답변하고도 같은 건데, 큰 상황이 하나가 주어지면 그 안에 세부 상황들을 이제 자기가 재설정한 다음에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상사가 사적인 지시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랬을 때 사적인 지시의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적인 지시는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바 형태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적인 지시가 어떠한 개념 정의인지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적인 지시가 용인 가능한 게 어느 정도 선인지 내 기준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상황을 재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설정 질문 답이라고. 됐죠? 그래서 사전조사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낭패를 겪는 게 결국 시사 이슈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유료 멤버십 거기 안에 보시면 형통할 멤버십에 시사 이슈 매주마다 2개에서 1개씩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쫙 다뤄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뉴스 서치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게 제일 아마 무난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돼요. 부담 안 될 텐데. 왜냐면 그 유료 멤버십, 형통할 멤버십은 3만원인가요?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멤버십은 금액대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심화 과정으로 분석한 거라서 면접 예상 질문들. 그래서 그거는 좀 금액대가 높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학원 강사분들도 좀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TV 토론 프로그램을 역순으로 쭉 많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마 토론 프로그램 하나당 막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아마 그게 때문에 좀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면 뉴스라도 계속 보면서 조사를 해보세요. 민식이법은 뭐에 관한 쟁점이지 한번 찾아보고.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면 저희 채널에 그 유료 멤버십에 이제 형통할 멤버십 구독하셔가지고 그거 역순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유료 멤버십 분들은 혜택이 이제 궁금한 시사 이슈 거기다 댓글에 남겨놓으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사 이슈 말고 경험 질문이나 상황 질문 답변들은 구성 원리에 따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게 지면 전체를 잘 활용하시고, 내용의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통일성하고. 알겠죠? 동문서답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조사서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나 면접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사전조사서 작성하신 걸 그대로 복원해서 저한테 코칭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반으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코칭 해드리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 지금 추석 연휴 첫날에 저는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중경에 있는 합격생 한 명이 인사한다고 온다고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영상 강의도 마무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지금 필기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제 목표 지점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합격생 중에 제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15년인데 지금 현직적으로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란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1년 만에 붙었다고 나를 폄하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7년 만에 합격을 한다면 나는 그 7년이 숙성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가면 더 잘해요.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속도, 내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명절 잘 보내시고, 면접 준비생들은 이제 이번 한가위 때 좀 마음이 편하겠죠. 필기 준비생들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괜찮아요.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요.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